여러 가지 방정식. 진짜 여기서 다양하게 배워요. 단원이 그래서 상당히 두껍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주로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을 배우고요. 3차랑 4차 방정식 배우고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교육과정에서는 삭제는 되었지만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모든 학원에서 다 가르칠 거야. 그래서 요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도 배울 거고 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3차, 4차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해요. 그럼 연립 방정식 처음에 언제 배웠게? 중학교 2학년 때 1차식하고 1차식 연립하는 방정식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x-2y가 3이고요. x 더하기 y가 5예요? 막 이런 거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연립해가지고 푸는 거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 연립 방정식을 차수를 막 2차, 1차, 2차, 2차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제 하는 걸 또 배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특수한, 그러니까 이 특수한이란 건 유명한 3차하고 4차 방정식 내지는 유명한 연립 방정식들, 특이한 연립 방정식들을 좀 따로 빼서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알겠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부터 배우는 거냐면 3차하고 4차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2차하고 뭐 크게 다를 게 없어. 2차 봐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을 할 거야. 능력 만족하겠대요. 그럼 2차식을 딱 봤는데 뭐부터 보는 거야 우리가? 제가 뭐가 되나 안 되나 봐야 돼요?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 이걸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는 인수분해 해가지고 x-2랑 x-3이 0이다 곱해서 그래서 x값은 2하고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해주면 되는 거고 2차식까지 왔는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돼요. 여기가 5 이렇게만 돼도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뭐 써야 돼요? 근의 공식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차 방정식이라는 걸 한번 풀어볼게요. 자,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 x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이거 어디서 약간 본 거 같지 않아? x세제곱 마이너스 8은 2의 세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으니까 무슨 공식 쓰면 되는겨? 인수분해 공식들. x-2. 그럼 여기 들어올 식은 뭡니까? 불러봐요. x제곱. 이렇게 대답 잘해. 진짜.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를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1차하고 2차의 곱으로 쪼갰죠. 그럼 근 하나 나온 거 맞지? x는 얼마가 하나의 근이 되고요. 2가 하나의 근이 되고요. 또는 그 다음에 여기는 예쁘게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못 써야 되는 거예요. 근의 공식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짝수 근의 공식 외우고 있어요? 안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a분의 마이너스 절반 마이너스 1 뿌라 마이너 루트 자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2차 곱하기 상수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리를 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i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니까 몇 개가 나온 거야? 3개가 나온 거예요. 실근 하나하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온 거예요. 자, 이거 예전에 얘기한 적 있지? 2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몇 개야?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2개예요. 2차 방정식 근 무조건 2개다. 무조건 근이 2개예요. 실근하고 허근을 합쳐서 2개예요. 그럼 3차 방정식 근 무조건 몇 개다? 3개가 되는 거야. 4차는 몇 개게? 4개. n차는 근이 무조건 몇 개예요? n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차 방정식은 실근과 허근을 합치면 무조건 n개의 근이 나온다. n개를 무조건 꽉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도 지금 보니까 실근 하나가 나왔고 허근이 서로 다른 2개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차 방정식부터 우리가 이제 여러 개를 해볼 텐데 3차 방정식은 그래서 일단 포인트가 2가지야.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혹시 차수를 1차하고 2차의 곱으로 쪼갤 수 있으면은 요것처럼 인수분해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인수분해 공식으로 되는 게 아닌 경우에는 인수 정리라는 걸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인수정리 기억하니 못하니?
인수정리 기억해요? 인수정리 기억해 못해? 자, 인수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571번 보세요. 이 인간들이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있을 때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공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면은 인수정리를 쓸 거라. 그럼 인수정리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최고차함계수 1이었을 때 누구로 딱 눈으로 가야 되는 거냐면은 상수항으로 눈이 가야 되는 거예요. 대입해서 얼마 만족하는 거 찾을 거야. x에다가 뭔가를 대입해서 0 만족하는 걸 찾을 건데 대입할 수 있는 후보가 얘 약수들 그리고 음의 약수들. 그러니까 1하고 2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중에서 빨리 대입해가지고 0 만족하는 걸 찾는 게 장땡이야. 자, 얼마 대입해 볼 거냐면은 1을 대입해 볼까요? 그럼 1 마이너스 4 플러스 3 플러스 2 안 되네. 아씨, 괜히 소리 질렀네. 자, 마이너스를 넣어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안 되네. 아씨, 하기 싫네 갑자기. 자, 2 넣어볼 거예요. 2 넣어봐봐. 8 마이너스 4이 8 플러스 3이 6 플러스 2 네? 마이너스 16 아니에요? 마이너스 16 에이 진짜 마이너스 16 되네요. 그럼 되네요. 그죠? 2 넣었더니 빵 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x에다가 2를 대입했더니 저 식이 얘 fx라고 좀 할게. f2가 빵이 됐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이를 근으로 나도 알아요 그거는. 그거 말고 인수정리는 얘가 누굴 인수로 갖는다? x-1이 인수로 갖는다. 아이들아, 앞에 거 약간 복습이니까 좀 집중 좀 잘하고 들어봐봐. 되게 차근차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x-1을 인수로 갖는 거 맞죠? 그럼 여기 몇 차씩 나와요 이제? 2차씩 나오지. 그럼 2차식은 그냥 곱해서 x세제곱 나와야 되니까 여기 x제곱 맞죠? 상수항이 2네? 그럼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2가 나올 거고요. 그럼 여기 몇 x만 잡아주면 되는 건데 여기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이랑 우와 마이너스 2x를 해주면 되겠구나. 얘가 0이다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그는 일단 누구 하나 나왔고 x는 2 나왔고 생긴 게 좀 마음에 안 들게 생겼죠? 못 써야 돼요 이제. 근의 공식을 써야겠구나.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a분의 마이너스 너의 절반하면 1 뿌라 마이너 루트 자 절반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1 곱하기 하면 여기 플러스가 될 거니까 그러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머지 두 개의 근이 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유형으로 가서 599번으로 가서 이제 다시 문제들을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3차든 4차든 똑같아. 인수분해 공식이 혹시 되거나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어주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차수를 쪼개가면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인수정리가 결국에 제일 핵심이다. 자, 599번 갑시다. 유형 1번에서. 자, x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8 얘가 0이에요. 자, 얘 세 근 중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거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공식으로 해결되거나 아니면 공통으로 한 번에 묶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딱히 없는 거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인수정리를 쓸 거예요. 그럼 얘 양의 학수, 음의 학수 중에서 1, 2, 3, 6, 1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3, 마6, 마18까지 해가지고 대입해서 0 만족하는 거 찾을 건데 그러니까 18부터 넣으면 그거 좀 이상한 거야. 그렇잖아. 1하고 마이너스 1, 2하고 마이너스 2 이런 애들부터 대입해서 0 만족하는 거 찾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 넣어볼까? 2 넣어볼까요? 마3 넣을까요? 2 한번 넣어볼게 그냥.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8 더하기 18 0 됐다. 2 넣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x에다 2 넣으니까 0 됐다고. 그럼 얘가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어요? x-2를 인수로 갖고 있다. 를 인수로 가진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설명하려고 적은 거잖아. 바로 실전에서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 너는 x-2로 그냥 바로 인수를 갖는다? 2차식을 바로 항등식이라 생각하고 작성해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불러요. x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여기 얼마 x 했을 때 마이너스 2x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0이 돼야겠네요. 맞나요?
그래야지 마이너스 2x제곱 나오고 0x제곱 더해서 마이너스 2x제곱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를 다시 좀 예쁘게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9. 얘는 땡큐지? 맞아요? 안 맞아요? x-2하고 x 플러스 3, x-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지는구나. 얘를 0으로 만족하는 x값들을 다 찾아주니까 3, 마3, 2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또 누구다? 3. 그럼 가장 작은 거는 얘고 가장 큰 거는 얘니까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9입니다 라고 가는 거죠. 그죠? 곱해달라 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604번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제가 604번을 쓰고 있을 테니까 계산을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604번. 일단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해야 돼. 그러니까 대입해서 0만족하는 걸 찾을 거야. 그럼 대입하는 후보가 누구예요? 1, 마1, 2, 마2, 3, 마4, 8, 마8이야. 근데 얘들아 조금 생각을 해보자. 저기가 다 부호가 뿔뿔뿔뿔인데 양수를 넣으면은 0이 될 일이 죽었다 깨어나도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 막 진짜 관심 없이 아무거나 대입하지 말라고. 이건 딱 봐도 양수 넣으면 바보야. 다 걸려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0 바로 됐네. 그죠? x에다 마이너스 1 넣었더니 0이 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다. 그럼 x 플러스 1을 바로 적어주고, 자, 여기 2차식을 잡아주면 되지. x제곱 상수항 얼마? 플러스 8. 그 다음에 2x제곱 나오려면은 플러스 x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고, 근이 걔는 실근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들아 또 막 가는 게 아니라 얘는 x자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데 문제 잘 읽어보면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여기서 허근이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이거 판별식 써보면 판별식 부호가 0보다 작잖아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온다고. 여기서는 알파라는 허근이 여기서 나온다고. 대입하시는 거예요. 이제 대입을 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8이 얼마? 0이다 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파 나눌 거예요. 그럼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8 더하기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알파로 나누면 얘가 되거든요. 얘가 넘어가서 얘가 된 거고, 얘 나눠주면 알파분의 8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64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8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얼마 해야 돼요? 2. 저 2. 마이너스 16 아니에요? 뭐가? 여기? 마이너스 16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지금 제곱함이 나오죠? 제곱함이 나오죠? 이거 두 개 곱하면 16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2 곱하기 8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6이에요. 실수하지 마세요. 되게 조악한 학교 선생님들 있잖아. 조악한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여기다가 2를 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1번에다가 딱 그 답을 해놓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맞았다 생각하고 틀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왜 16이에요? 자, 봐봐. 아니, 전개를 해봐봐. 알파 제곱분의 64, 이거 하면은 8 곱하기 2가 전개되어지는 거잖아. 그거 없애야 되니까 16을 빼야죠. 됐어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얘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그럼 1에서 16 빼가지고 답이 얼마다? 마이너스 15다. 근데 선택지에 분명히 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마이너스 1이 있을 수도 있다고. 여기 2라고 지금 생각한 친구들 꽤 있잖아. 됐나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 봅시다. 그러니까 치사한 학교 선생님들은 진짜 막 무슨 계산 실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막 그걸로 막 좀 틀리게 하긴 하거든? 나는 별로 좋아하는 방법이 아닌데 진짜로 그렇게 좀 치사하게 내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낚시에 당하지 말아야 돼. 자, 606번 볼게요. x의 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0은 0.
자, 요거의 근인 것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뭐 하면, 치환하면 좋을 것 같죠? 이거를 굳이 다시 전개하면 되게 불편해지는 거고, 요만큼이, 중복돼서 나왔으니까, x제곱 더하기 4x를 치환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대문자 a라고 좀 치환을 할게요. 됐나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은 0. 그럼 치환한 문자에 대한 아주 예쁘게 인수분해되는 2차식이 나왔죠. a-5, a 더하기 2는 0. 이렇게 인수분되는 거 맞니? 맞죠? 그러면 대문자 a 대신에 저 이제 x제곱 플러스 4x를 다시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두 개의 2차식의 곱으로 일단 인수분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차라고 쫄 거 없어요. 그럼 몇 개 나올 거다? 4개 나올 거다. 자, 2차식 보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더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그럼 x 더하기 5, x 마이너스 1. 얘는 예쁘게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근이 여기서 마5랑 1이 나오는 거고. 자, 여기서는 근이 이제 근의 공식을 써야겠죠. 됐습니까? 자, 근의 공식은 짝수 근의 공식을 쓸게요. 자, 너분의 마이너스 너의 절반 2 플러스 마이너스 절반을 제곱하면 4 마이너스 2니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두 개의 또 근이 나오는구나 라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지금 그냥 3차하고 4차 방정식의 근을 계산하는 연습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 연습 하나만 합시다. 자, 608번 한번 해보세요. 608. 이건 이제 앞에 내용이 좀 떠올라야지. 어쩔 수 없이 두 개씩 묶어서 전개를 해야 되는데 두 개씩 어떻게 짝짝꿍 하더라? 상수 X계수. x계수가 같아야 돼. 그러면 상수끼리 더해서 같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은 상수끼리 더하면 4, 이렇게 하면 상수끼리 더하면 4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짝짝꿍, 이렇게 두 개 짝짝꿍 해서 먼저 두 개씩 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개씩 전개하면 일단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취향대로 하면 되는데 나는 요만큼을 통째로 다 치환을 할 거야. 요만큼을 다 대문자 A라고 좀 할 거야. 됐니? 그러면 자, 요걸 대문자 A라고 했고요. 그러면 얘는 대문자 A에서 얼마를 빼면 되나요? 16을 빼면 되죠? 요 식에서 16을 빼면 마이너스 21이 되는 거잖아? 요렇게 더하기 63은 0이다. 얘 풀어줄 거예요. 그러면 대문자 A의 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63은 0이 됩니다. x자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나요? a-9, a-7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나요? 대문자 a 대신에 얘들아 막 받아 적느라 바쁘면 안 돼.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거 다시 계산 연습해야 돼요. 진짜 내가 계속 잔소리 하는 거 있잖아. 받아 적고 문제 동그라미 치고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는 그런 짓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 시험 봐봐서 알잖아요. 다 많이 털려봤잖아 지금. 모두가 거의 3등급.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연상까지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려면. 자, 우리 목표는 몇 등급? 일단 1. 그건 최종 목표. 일단은 2등급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2등급 안에 못 들어가면 나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거야. 기회라고 생각하고 3등급 맞자 오면 안 된다 진짜. 진짜로 3등급 맞으면 안 돼요. 진짜 2등급 무조건 맞아야 돼. 자, a 대신에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집어넣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4x 마이너스 5에다 마이너스 9하면 마이너스 14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돼? 마이너스 12인가? 이렇게 되겠죠? 자, 얘 인수분해 안 될 것 같고요. 얘는 인수분해 될 것 같지 않니? 얘가 x 더하기 6이랑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대로. 자, 그럼 근 나왔죠? 마이너스 2 또는 6 나왔고. 자, 여기서는 근의 공식을 써야 되는 거니까 x는 너 절반 마이너스 2 프라마이나 절반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4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8은 2루트 7이지? 3루트 28이잖아. 18이구나. 미안합니다. 자, 3루트 2. 그래서 마이 6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가 된다. 뭐. 어디? 2랑 마이 다
아, 이거. 아, 그러네. 이렇게. 2하고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 이렇게 4개의 근이 나온다. 됐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해달라고 한 거는 모든 양수인근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양수인근은 누구야? 2랑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3루트 2. 그러면 2랑 마이너스 2 플러스 3루트 2 해주면은 최종 답은 3루트 2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됐나요? 됐죠? 자, 유형 3번은 별표. 자, 이제 몇 차 방정식이야? 4차긴 한데 조금 특이하게 생겼지. 왜? 3차랑 1차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앞전에 뭐라고 했었더라? 무슨 식이라고 했었죠? 보기차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기차 방정식입니다. 보기차 4차 방정식. 그래서 x의 4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는 0꼴 요런 형태의 방정식을 우리가 보기차 4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특징이 뭐라고? 홀수 차수가 없다. 자, 풀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인수분해에서 똑같이 배운 아이디어를 적용시키면 돼요. 첫 번째,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을 때 이게 t에 대한 2차식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되면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치환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형태를 변형해야 된다야. 어떻게 변형해야 되는 거냐면은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요 놈과 요 놈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도 빼기의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될 수 있게끔 변형을 시켜야 했어요. 요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특징 하나만 좀 얘기할 테니까 잘 기억해봐봐. 얘들아, 이게 짝수 차수밖에 없잖아. 짝수 차수밖에 없잖아. 그럼 잘 들어봐봐. 잘 들어봐봐. 자, 예를 들어서 x의 4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있어요. 얘가 0이래요. 보기차 4차죠? 맞아요? 자, x에다가 내가 1을 넣어볼게. 그럼 1,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0. 그러니까 1은 근이 되는 거 맞지? 근데 얘하고 부호가 반대인 것도 대입하면은 무조건 근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짝수 차수밖에 없으니까 부호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알파가 근이면 누구도 반드시 근이다? 마이너스 알파도 근이다. 이거 상식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훨씬 좋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 더 추가적인 얘기를 해줄게. 됐나요? 무조건 하나가 근이면 부호가 반대인 것도 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오케이? 자, 갑시다. 몇 번 볼 거냐면은 610번부터 볼게요. 자, 610번 보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은 0이야. 자, 요거의 모든 양수인근의 곱을 구하라 라고 했네. 양근의 곱. 요걸 구해달라고 했어요. 일단 x제곱을 만약에 t라고 치환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은 0이잖아요. 여기서 x좌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어떻게 풀어야 돼? 2번처럼 변형해줘야 돼. 여기서 막 근의 공식 쓰지 마, 제발.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 안 되면은 멈추고 2번 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누구랑 누구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야?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라고, 이렇게. 그럼 x 제곱에 1 전체 제곱을 해서 여기가 플러스 1지 마이너스 1지 여러분들이 결정해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기가 마이너스 4x 제곱은 0 이렇게 되면서 완전 제곱 빼기 완전 제곱으로 잘 변형이 되죠. 맞나요? 플러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럼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되는데 플러스면은 2 그러면은 마이너스 8 x 제곱 되는데 이거는 완전 제곱으로 고치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 아,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플러스로 했을 때 여기가 어쨌든 뭔가의 완전 제곱으로 잘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이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2번 형태잖아요.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 콜? 자, 두 개를 더 합시다.
더하면은 2x를 더해주고 마이너스 1은 그대로 해주고 2x 한번 빼주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들아 이거 이렇게 했을 때도 이 식 두 개를 좀 잘 봐봐.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어디밖에 부호 차이가 안 나? 여기밖에 부호 차이가 안 나죠. 이런 특징들을 좀 보세요. 그러면 근해 공식을 지금 두 번 써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한 번만 잘 쓴 다음에 앞에 있는 숫자의 부호만 뒤집어 준 게 그냥 근이 되겠죠. 자, 근해 공식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자, 근해 공식 써보면 근 얼마 나와요? x는 너의 절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플러스 1이 되면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근해 공식 쓰면은 여기랑 부호가 반대기 때문에 그냥 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두 번 쓰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했니? 여기서 나온 근에서 여기의 부호만 플러스로 바꿔주면은 두 번째 식의 근이 나올 거라고요. 여기랑 여기만 부호 차이 났을 경우에. 자, 그러면 근 4개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 총 4개 근 나온 거 맞죠? 잘 생각해봐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호가 반대인 근이 무조건 나온다고 했지. 그러니까 요거의 부호 반대가 누구야? 얘지. 요거의 부호 반대가 누구야? 얘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럼 하나만 잘 쓴 다음에 여기서 두 근이 나왔는데 얘네가 부호 반대 아니야. 부호 반대 아니죠? 그러면은 요거의 부호 반대인 1 마이너스 루트 2하고 요거의 부호 반대인 1 플러스 루트 2도 무조건 근이 될 수밖에 없다야.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근해 공식을 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특징을 좀 알고 있자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요 4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 자, 문제에서는 뭐 해달라고 했냐면은 양수인 근의 곱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양수인 거는 얘가 양수고요. 얘도 양수예요. 요 두 개 곱해서 답 내주면 되는 거예요. 곱하면 얼마? 1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1. 자, 이렇게 됩니다. 자, 613번 한번 해보세요. 613번. 유형 5번까지 하고 쉬었다 할 거야, 일단. 일단은 치어남은 인수부대가 예쁘게 되는 형태예요? 안 되는 형태예요? x는 4제곱 마이너스 11x제곱 플러스 25는 0은 x제곱을 치어나면은 예쁘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걸요? 그러면 2번으로 가야 된다고요. 완전제곱을 이용해서 형태를 변형시켜줘야 된다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암기 영역인 거야. 치환했을 때 안 돼? 그러면 완전제곱으로 고쳐줘야 된다는 너희가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정해진 해법이야. 오케이? 자, 누구하고 누굴 이용해서 완전제곱식 만든다고요? x 4제곱이랑 25를 이용해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와서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었는데 제곱을 했을 때 요놈과 요놈이 나오려면 여기 x제곱이 있으면 되고요. 여기 얼마가 있으면 돼요? 5 아니면 마이너스 5죠.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해가지고 여기도 빼기 완전제곱이 잘 나오게끔.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1x제곱이잖아. 그럼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면은 10x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11이 나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21x제곱 있어야 되잖아. 별로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아, 이거 별로네. 그럼 마이너스 해보세요. 마이너스 하면은 마이너스 10x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11x제곱 되려면 얼마 더 있어야 돼? 마이너스 x제곱이지. 이게 완전제곱으로 예쁘게 표현된 거잖아. 응? 그러면은 x의 제곱 한 번은 x를 더하고 합차, 한 번은 x를 빼고 이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합차를 쓰는 경우에는 여기만 부호가 차이가 난다고, 얘들아. 근해 공식 몇 번 쓰는 거라고? 한 번만 쓰면 된다고요. 한 번만 쓰면 된다고. 한 번만 써봐봐. 아, 얘는 실제로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더하기 델타분의 1 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을 감마하고 델타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혹시 눈치챈 사람, 여기서 좀 빨리 끝낼 수 있다. 근각에서 관계 거꾸로 쓸 수 있는 거, 역수근. 이렇게 부호 반대로 가지고. 자, 0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까먹지 마. 자, 요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역수를 두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얘를 2차항계수로, 얘를 다시 1차항계수로,
얘를 상수항으로 바꿔주면 된다. 그러니까 원래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역수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면 그냥 뭐 하면 되는가? 너분의 마이너스 너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먼저 해주면 되는 건데 너분의 마이너스 너 하면 그냥 얼마야? 5분의 1이지. 여기서는 감마분의 1 더하기 델타분의 1을 할 건데 너분의 마이너스 너니까 그냥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5분의 1이죠. 그럼 다 더하면 얼마 나온다? 0 나온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역수근을 알면은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 그냥 여기서 근계수를 거꾸로 써주면 된다. 유형 4번. 요런 거는 뭐 그 대단한 유형이 아니라 그냥 푸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 유형에 대한 설명 안 하고 그냥 풀 거예요, 저는. 자, x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는 0의 한 근이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a도 구하고요. 나머지 두 근 알파하고 베타를 구해달라 라고 했어요. 그럼 근 하나가 주어져 있잖아요. 마이너스 2라고. 그리고 여기 미정계수가 하나 있잖아. 그러면 그냥 대입하면은 만족시켜준 A값 찾아주면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는 주어진 근을 대입한다. 마8 마이 A 더하기 4는 0이다. 그럼 2A는 마사니까 A값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이렇게. 일단 A값이 나왔어요. 됐나요? 자, A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줄 거예요. 자, 대입해서 나온 A값을 마이너스 2다 라고 써줄 거고, 자, 얘가 일단 누굴 근으로 갖고 있다?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다. 그럼 얘가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다. 얘들아. 일부러 써주는 거야. 특정 1차식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 바로 캐치해야 돼요. 여기서 또 인수 정리 쓴다고 뭐 대입하면 0대지를 또 찾고 있으면 그것도 조금 불필요한 짓인 거라고. 이미 줬잖아. 그러면 얘가 x 더하기를 인수로 갖고 있죠? 두 개 곱해서 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x제곱 곱해서 4 돼야 되니까 얼마? 플러스 2 맞나요? 자, 2차 함께서 얼마야? 빵. 그러면 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됐어요? 맞아요. 자, 끝났다. a는 마이너스 2라고 했고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할 건데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야? 알파 베타죠. 그들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근각에서 관계만 쓰면 되겠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자체가 얼마다? 2다. 얘가 2니까 다 더해서 얼마 나온다? 0 나온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거의 2차 방정식 하는 거야. 차수가 3차, 4차로 높으면 1차로 좀 쪼개서 3차는 1차, 2차로 쪼개고 2차가 인수분해 되면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근해공식 쓰면 되는 거예요. 4차도 1차로 3차로 쪼개고 3차를 또 1차로 2차로 쪼개고 근해공식 쓰거나 또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4차 중에서 특이한 거 딱 하나 있잖아. 보기차. 그거만 해법이 정해져 있다고요. 치환하거나 치환해서 안 되면은 완전 제곱식 빼기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줘야 된다. 지금까지 한 개. 됐나요? 자, 유형 5번. 자, 여기서 한 2개 하고 좀 쉬었다 할 거야. 내기 잘 들어봐. 자, 2차 방정식 얘기부터 합시다. 다시 복습. A, B, C가 실수면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방정식의 특히 근을 구하는 상황에서는 교육과정은 무조건 개수가 실수인 것만 다루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개수에 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죽었다 깨어나도 I가 있는 상황은 사실 다루지 않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은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야. 막 2i의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막 3i 이런 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태까지 문제 풀면서? i가 들어간 건 본 적이 없을 거야. 여러분들이 다루는 방정식은 무조건 개수들이 다 실수인 상황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전제로 했을 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거나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거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거나 그러니까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 나오면은 중근의 뜻이 뭐예요? 같은 게 두 개가 나왔다.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은 뭐가 나온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인데 이 허근이 무슨 사이예요? 둘이? 무조건 혈례죠. 이렇게 근으로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3차 방정식은 잘 들어봐봐. 3차 방정식의 근이 어떠한 패턴을 갖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거를 허근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할 거야. 개수들이 다 실수면 허근은 무조건 켤레로 생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켤레로 생긴다고. 그러니까 얘는 허근을 최대한 몇 개까지 가질 수 있는 거냐면 2개를 가질 수 있는 거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케이스가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졌어요. 허근은 무조건 켤레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실근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의 패턴 네 번째가 서로 다른 두 허근하고 한 실근을 갖는 게 3차 방정식의 근의 패턴이에요. 이게 네 번째 패턴이야. 자, 그러면 나머지 세 개가 있는데 그럼 세 개는 무조건 다 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실근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다 실근이 나온 거예요. 허근은 2개까지밖에 못 가지니까. 그럼 다 실근이 나오면은 세 개가 다 다를 수도 있고 세 개 중에서 몇 개가 같을 수도 있고요. 2개, 세 개 중에서 세 개가 다 같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근하고 중근 같은 거 2개니까 플러스 다른 한 실근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개가 다 뭐 할 수 있다? 다 같을 수 있다. 그거를 뭐라 부를 거냐면은 삼중근이라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3자가 그 숫자 3자야? 왜? 이름이 너무 귀여워. 삼중근. 됐나요? 그러니까 만약 5차가 근이 다 같으면 뭐야? 5중근. 만약 없으면 안중근. 미안. 죄송합니다. 왜? 아니 표정들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해는 했네 그래도? 다행이다. 성공. 야, 그 정도면 성공적이야. 그치? 승우야. 어떻게 생각해? 재밌어요. 너무 미쳤었니? 아, 재밌었어요. 재밌었다고? 영혼이 없는데? 자. 됐나요? 첫사랑 얘기. 아이, 조용히 해봐. 이거 아직 안 끝났어. 서로 다른 세 실근. 중근하고 다른 한 실근. 엎드리지 마. 자, 삼중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하고 실근을 가질 수 있다. 됐나요? 됐죠? 자, 618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 근의 패턴을 좀 외우고 있어야 돼. 3차 방정식은 특히. 자, 618번을 보면은 하나 풀고 여러분들 하나만 더 풀고 쉬는 시간 줄 거야. 좀만 힘내. 근데 첫사랑 얘기가 더 궁금해? 군대 얘기가 더 궁금해? 2개 다. 아이, 2개 다. 왜 2개 다야? 쌤 근데 어디 나오셨어요? 군대? 어디 나왔을 것 같은데? 육군이요. 육군 나왔죠. 나 약간 부대 판정을 잘못 받아가지고 빡센 데 갔어.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 자랑이 아니라 나는 원래 빡센 데를 가면 안 돼요.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시력 이제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9, 10, 막 이 정도 되거든? 진짜 나빠서 원래는 안 보이지. 진짜 안 보여. 자, 아무튼 2개만 먼저 하고. 얘가 무슨 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중근을 가졌다라는 거는 나머지 다른 한 실근을 가진 거예요. 맞나요? 됐죠? 자, 얘들아, 봐봐요. 일단은 인수 정리를 써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문자 있다고 쫄지 마. 3. A를 없애버린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처음부터. 봐봐. 잘 들어봐봐.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는 지금 마이너스 A잖아. 그냥 사라지려면 X에다 1 대입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1은 어차피 얘 약수 중 하나가 될 테니까 1 대입해봐봐. 그럼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지. 1 대입하면 A죠. 마이너스 4. 어때요? 0 돼요? 안 돼요? 0 되죠? 그럼 여기다가 1을 대입해서 0이 됐으니까 누굴 인수로 갖고 있다?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 그럼 X- 이렇게 딱 적어주고, 자, 2차씩 적어준다. 그럼 여기 몇 제곱? X의 제곱. 상수항부터 해. 플러스 4. 그 다음에 X 개수를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요 놈이랑 세모라고 해놓고 요 놈이랑 해서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산 안 되면은 그냥 봐봐. 마이너스 1 더하기 세모를 했더니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 나오면 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세모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됐어요?
마이너스 2 더하기 4야. 마이너스 2 더하기 4. 그러면 된다고. 검산 다시 해봐봐. 마이너스 1에다가 4 마이너스 1을 더하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3 나오는 거 맞지? 왜냐하면은 4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면 3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더해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어요? 됐니? 그러면 일단 근 누가 나왔어요? x는 1이랑 근이 하나 나왔고 잘 들어봐봐. 요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몇 개가 나올 거예요? 2개가 나오겠죠. 자, 근데 전체 3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중근하고 다른 한실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케이스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뭐냐면은 얘가 1이라는 근을 갖고 다른 한실근을 갖는 경우.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여기서 1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근이 하나 나와야 되는 경우. 이해됐니? 두 번째 케이스. 어차피 1은 하나 나온 거니까 여기서 1이 아닌 중근을 갖는 그치 별별 이렇게 갖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별별은 뭐냐면은 애초에 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4는 0이 얘가 지울게. 그러니까 요 얘기는 얘가 1이 아닌 중근 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됐어요? 1하고 별은 뭐 의미하는 거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그중 하나가 1 이렇게 되는 경우 케이스가 크게 두 가지가 됐을 때 3차 방정식이 중근하고 다른 한 실근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우 뭔 말인지 알겠어? 괜찮아요? 우진이 뭔 말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1 나오고 1 별값 그러면 1 중근 다른 거 나와야 되는 거고 1 나왔고 여기서 1이 아닌 별 이렇게 나와야지 전체 3차 방정식이 중근하고 한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푸는 거는 쉬워요. 그냥 얘가 1을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x에다 얼마 대입했을 때 1 대입했을 때 이게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도록 하는 a값을 찾아주면 돼요. 그럼 a값 얼마 나와요? 9 나오죠. 그럼 A에다 9를 넣어봐봐. 그러면은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 되거든. 그럼 얘 인수분해 하니까 실제로 x-1이랑 x-4는 0이 되는 거니까 우리 별값이 누가 나온 거야? 4가 나온 거예요. 가능한 거 맞지? 그래서 A는 9는 일단 답이 되는 거예요. 얘는 답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상황 봅시다. 2번 상황은 1 나왔고요. 얘가 중근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중근이 1은 되면 안 돼요. 왜? 다 같으면 아까 무슨 중근? 3중근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뭘 계산해 주면 될까요? 판별식을 계산해서 0이다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다. 요거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나는 이렇게 풀게요. 자 4-a의 제곱이 16이야. 그럼 4-a가 얼마예요? 그냥 플러 마이너스 4죠? 맞나요? 그럼 a는 얼마야? 4 플러 마이너스 4니까 a 값은 0 또는 8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자 a에다가 0을 한번 넣어봐봐. 둘 다 검증해봐야 돼요. a가 0이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예요. 중근을 갖고요. 중근이 1 아닌 거 맞지? a에다가 8 넣어보세요. 이거 확인해줘야 돼. 8 넣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죠. 그러면은 중근이 어차피 1 아니죠? 1 아니죠? 이해됐지? 그러면 0하고 8 둘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a 값은 누구 되는 거다? 9, 0, 8. 근데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차피 1을 넣었을 때 a 값이 얼마가 됐어야 했어요? 9였고 1을 넣었을 때 9였을 때 얘가 완전 제곱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0하고 8도 당연히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이거? 그러니까 0하고 8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건데 0하고 8을 넣었을 때 얘가 중근을 갔는데 그게 1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된다면서. 근데 1이 근이었으면 여기다 1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1을 넣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A값 얼마였어요? 9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0하고 8하고 9가 다 다르니까 얘하고 얘를 굳이 검증할 필요는
없다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은 요거도 안 하고 그냥 058 무조건 돼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됐어요? 그래서 08 9가 된다. 자, 하나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 하나 푸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자, 620번 하나 해보세요. K를 없앤다 생각해봐봐. X도 얼마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오히려 미지수가 있으면은 1까지 했어요. 마이너스 1 넣으면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넣어서 0이 됐으니까 얘가 누굴 인수로 가져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요. 그러면 여기 몇 차씩 나와야 돼요? 2차씩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2차씩을 얘랑 곱했을 때 3x 세제곱 돼야 되니까 여기 몇 x 제곱이에요? 3x 제곱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k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긴 k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3x 제곱이니까 벌써 3x 제곱 나왔네. 그러면 여기는 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버렸어. 3x 제곱 플러스 k는 0 이렇게 나왔는데 이 3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가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다. 한 실근과 두 허근, 당연히 칼레가 나올 거예요. 근데 실근 여기서 나왔죠. 그럼 허근 어디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2차 방정식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냥 못 쓰면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거 쓰면 되는 거야. 그럼 판별식 써보자. 그럼 1차 함계수가 빵이네요. 빵 마이너스 4 곱하기 너 이게 0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12K가 0보다 작다. 마이너스 12 양변에 곱하면 부등호방이 바뀌니까 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이해됐나요? 근데 꼭 사실 판별식을 써야 되냐라고 생각하면은 얘들아 봐봐. 이거는 무조건 허근 아닌가요? 왜? 넘어갔을 때 음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3x 제곱은 마이너스 k라고 했을 때 이 마이너스 k가 뭐가 되면 허근인 거예요? 그냥 0보다 작으면 허근 되는 거죠. 그럼 부등호 방향 뒤집어주면 k가 0보다 크다 나오는 거 맞지? 됐나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갈게요.